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영남권을 휩쓴 산불이 모두 꺼지면서 산불 원인을 찾는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에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데요.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로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네트워크망 사용료부터 소고기, 또 국방부의 절충 교역까지 다양한 무역 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만만치 않은 상호관세 조치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재판관 2명의 퇴임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측 대리인단은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은 대형 산불이 모두 잡히면서 산불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성무격 실화로 추정되는 경북 의성 산불 최초 발화지에서는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여야는 추경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정부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여당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수 예산이 담겼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정한 의대 등록 마감일이 끝나면서 의대생 대부분은 결국 복학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등록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가 복귀 판단의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강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공식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섰지만 인프라 부족에 우기까지 다가오면서 2차 재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이죠. 헌법재판소가 결국 3월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비교적 짧아진 평일을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에는 장고를 끝내고 최종 선고 절차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평소와 달리 오전부터 열렸습니다. 그러나 점심 전까지 2시간 정도에 그치고 끝이 났는데 이처럼 최근 재판관 8명이 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시간은 초기 때보다 짧아졌습니다. 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 목요일에는 평일을 건너뛰었고 금요일에는 1시간가량 만에 끝난 거로 알려졌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은 분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과 변수를 대부분 정리해서 토론 대신 선고 절차 준비에 집중하는 거라는 관측과 정당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5대3 교착 상태에 빠져 사실상 평의가 무의미해진 거라는 추측이 동시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는 평의 시간이나 TF 연구관들에게 요구하는 자료 분량이 재판관들 논의 진척 상황을 가늠할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관들이 다른 탄핵 사건, 나아가 일반 사건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척 상황을 쉽사리 추론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헌재는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번 달 18일 전에 한 번 더 일반 사건들을 선고할 예정인데 내부적으로는 10일을 고려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연속 주요 선고를 내린 전례가 잘 없는 만큼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 후반 선고를 위해 오늘이나 내일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두 재판관 퇴임 뒤 선고 가능성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전망까지 또 한 번 무의로 돌아갈 경우 침묵하는 헌재를 답답해하는 외부의 시선도 임계치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인 체제에서 선고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면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심리가 멈출 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지난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그 근거인데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헌재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의 효력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재판관 6인이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당시 가처분을 인용하며 탄핵 결정에 대한 판단도 덧붙였는데 재판부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 결국 헌재가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정공백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아왔던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현행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선고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밀리며 18일마저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 추천 몫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벼르는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부와 논의하진 않았지만 애초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2달 전부터 후보자 임명 절차를 시작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데에는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를 18일 이후로 미뤄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하는 건 사실상 기각 결정을 끌어내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음모론으로만 치부됐던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복귀가 자칫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과도 논리적으로 배치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앞다퉈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 절차에 돌입했는데 내용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18일 전 선고를 고수하는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아직 거리를 두는 기류입니다. 여야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문제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경우와는 180도 입장을 뒤집은 건데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고 있는 모순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산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까지 비슷한 시기 영남권을 덮쳤던 산불이 모두 꺼지면서 이제는 산불의 원인을 찾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경북 의성 산불 최초 발화지에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국가수와 소방, 경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살피며 불꽃의 흔적을 찾습니다. 화염이 바람을 타고 번진 방향 등을 확인하고 찾아낸 증거물을 옮겨 담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장소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화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고 봉분에 있는 나무를 태우려다 불이 났다는 A씨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 또 참고인 조사에 이은 현장 감식으로 산불 원인 규명은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 소방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또 경북 전역으로 불이 번졌기 때문에 그 화재 방향도 같이 영남 지역 산불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이어진 산청 하동 산불 원인 수사도 경찰이 맡았습니다. 경찰은 예초 작업을 하다 불이 붙었다는 산청군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고 조만간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 931헥타르를 태운 울산 울주 산불은 농막의 용접 작업이 발단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울주군 특사경에서 조사 중이며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영남 지역 곳곳을 태운 산불. 실화로 드러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또 국가나 개인이 실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난 산불은 9일 만에 겨우 꺼졌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주부를 잡은 뒤에도 쉴 새 없이 헬기가 날아다니며 잔불 정리에 분주합니다. 피해가 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청군 시천면의 작은 절. 1,300여 제곱미터 넓이의 절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대웅전과 산신각은 기둥 하나 없이 그대로 주저앉아 잔해만 남았습니다. 소방관들은 갑자기 덮친 불을 피하며 두고 간 소방 호스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6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지 못한 호스는 그을리다 못해 녹아내렸습니다. 절을 지키던 주지 스님은 불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담담하죠. 네, 물론 담담하고 불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또 그 부처님을 생각하듯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기라요. 산불은 산골 주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도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하루라도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소가 돼서 못 돌아오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빠르게 좀 일상생활로 복귀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조속히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하동 산불의 피해를 본 시설은 민가를 포함해 모두 84곳.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개 넓이로 추산됩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언제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닷새 만에 꺼진 울산 울주 산불은 지역에서는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1,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탔고 민간 피해도 여러 건이 접수됐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집 내부가 세간살이 하나 남김없이 전부 탔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습니다. 옆집도 집 외벽만 남았을 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당에 심은 배나무는 집 잃은 주인 마음을 모르는지 야속하게 꽃망울을 터뜨려 서글픈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마을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국도를 넘어 마을 뒷산까지 옮겨 붙은 뒤 결국 마을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이 숙식을 해결하는 곳은 동네 경로당. 군청 심리상담사에게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럴 수가 있나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 능선을 따라 빽빽했던 나무는 수치로 변해 시커먼 가지만 앙상합니다. 나무 아래에도 나뭇잎,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지난 22일 시작해 닷새 만에 꺼진 울산 울주온양 대운산 자락 모습입니다. 바람을 타고 산을 오르내리는 불길에 주민들은 대피와 기가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기억은 공포로 남았습니다. 불 올까봐 영감하며 살고만은 못 살겠으면 무서워가 이래 위에 사는요 꼴짝에. 울주 언양과 언양에서 난 대형 산불 두 건은 헤아리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1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타고 민가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축구장 1300여 개 산림의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고 128시간 만에야 꺼지면서 지역에서는 역대 최대 산불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정부 특별재난구역 지원과 별도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면은 울산만이 또 우리 지역의 피해민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또 산림 회복에도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산불은 꺼졌지만 주민들 마음에 깊이 남은 생채기 치료와 광범위한 피해 복구가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산불이 전국 곳곳을 핥히고 간 가운데 어젯밤에는 경남 함양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거주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담뱃불에서 비롯된 불도 잇따르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간밤의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입니다. 1층짜리 단독주택이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경남 함양군 유림면의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살던 50대 아들은 자력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성주군 소왕리의 농기계와 차량 도장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와 공장이 모두 타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과 소방이 부지런히 사고 잔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도곡동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이 빈 상자와 목재 절단용 톱 등을 싣고 달리던 중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적재물 사이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 9시 20분쯤엔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은 마찬가지로 담뱃불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철도망이 설치된 접근 불가 지역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3시간 전쯤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3.5톤 트럭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 1명, 여성 1명이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산불 소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산불은 주민들의 집은 물론이고요. 논밭과 비닐하우스 같은 생활 기반까지 앗아갔습니다. 길게는 10수년 동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산불 열기에 철제 창틀이 녹았고 가구와 집기는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경주이시 집성촌인 경북 안동시 추목리입니다. 주택 20여 채가 산불로 모두 탔고 집을 잃은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희 주민은 거의가 주변에서 과수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무도 안 돌아오시니까 여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도 많거든요. 언제 돌아오실지도 걱정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에게 농업 생계 기반이 무너진 점은 무엇보다 뼈아픕니다. 안동 추목리의 한 농가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며 안에서 키우던 모종은 전부 못 쓰게 됐고 농기계도 이렇게 대부분 불타면서 사실상 올해 농사는 어려워졌습니다. 농사일은 계절과 날씨에 맞춰야 하는 만큼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고령인 주민들이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지역을 떠난다면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피해 농민들에게 당장 농기계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경북의 5개 시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한 4천여 대가 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이와 같이 농기계를 우리가 많이 구입해서 각자 임대를 해줘서 일단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이번 산불이 개별 주민의 삶을 넘어 마을이 사라지는 등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하고 더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모두 꺼지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루빨리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유원지에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섭니다. 약 10평 규모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일주일 넘게 타오른 전국 11개 지역 산불이 남긴 피해 면적만 4만 8천여 헥타르, 주택 등 시설물 피해만 6천 곳 이상으로 정부는 이제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범정부 지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컸던 경북 등을 중심으로 우선 이재민들이 체육관 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과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이재민 의학군지급과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를 강화합니다.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융자와 보증, 경영자금을, 농업인에겐 농기계 무상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가 컸던 의성과 안동, 산청, 하동 등에서 현장 점검반 활동을 강화해 생업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야의 논의는 평행선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핵심 의제였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놓고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경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회동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에 주장해온 35조 원 규모 추경안에 비하면 정부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떠나 당장 처리해야 할 필수 예산이 담겼다고 맞섰습니다. 산불 피해 추경이라든가 AI라든가 또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의 회동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무 부총리 쌍탄핵을 시사한 민주당이 이번 주 내리 나흘 동안 상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 4월 3일 날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라면은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 산불 재난 피해로 조속한 추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협상의 여지도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미임명 논란, 야권의 쌍탄핵 예고와 본회의 일정 등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치권 상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3월을 넘기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서둘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헌재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속내는 제각각 동상이몽인 상황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결단을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밀며 졸속 심판에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며 최근 여당 일각에서도 빠른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간 신중론을 앞세우던 지도부까지 합세하며 사실상 신속한 기각각하 결정이 당 공식 입장으로 결정된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엔 결국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건데 여당 의원 30여 명은 헌재에 조속한 기각각하 결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주차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를 연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당장 파면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면에 다른 결정을 하면 역사의 을사팔적, 반역자로 기록될 거라며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지탈대한 상황인지를 모를 리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5대3 교착론 등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당내 불안감이나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는 명확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윤 대통령 호칭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석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인색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외란범을 옹호하는 데에서 먼저 사과를 해요.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 신속 선고를 외치곤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인 셈인데 결국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진 강대강 대치 국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는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줄탄핵 논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손을 맞잡으며 시작된 회동. 하지만 곧바로 날선 발언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4월 1일 이후엔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시사한 데 이어 재차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한 겁니다.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이에 국민의힘은 쌍탄핵 압박은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겁니까? 여야는 각 지도부 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과 줄탄핵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시도가 오히려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할 이유를 주는 거라며 총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게서 모든 혼란이 시작됐다며 압박을 이어갔는데 줄탄핵은 지나치단 당내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 부총리를 향해선 경제 내란, 국민 배신이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산불 피해 긴급 현안 질문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통과 등을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데 여당은 사실상 헌재를 향한 압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날짜를 둘러싼 충돌도 계속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4차례 연속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증인신문 기일 때 이 대표의 출석을 기대해 보겠다면서도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이 또 약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이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이 4번 연속 불출석인 건데 앞서 이 대표는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공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본부장 측도 단호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7일 안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도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구인이나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보고 있다며 우선 4월 7일 증인신문 기일 출석을 기대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장제원 전 의원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출신이자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장 전 의원은 10년 전에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 측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장 전 의원은 10년 전에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정 갈등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 끝나면서 막판까지 등록하지 않고 반발하던 의대생 대부분은 결국 복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방침은 여전한데요. 정부는 복귀의 기준이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시한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버티던 의대생들도 결국 등록을 선택했습니다. 전국 상당수 의대생들의 복귀에 이어 충북대와 중앙대 의대 휴학생들이 전원 복학 신청을 마쳤고 전남대 의대는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 휴학의 경우 학생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복학원의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 서명을 받은 걸로 알려졌지만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교육부는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가 복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복귀율도 추가 등록과 실제 수업 참여 여부까지 지켜보고 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제적 위기를 넘기려 등록만 해놓고 수업은 계속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단체는 학생들이 무늬만 복귀를 한다면 대국민 사개극이 될 것이라며 제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는 4월 30일까지 수업 복귀를 둘러싼 의대생과 정부, 학교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소득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지난달 국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 원 정도 더 거쳤습니다. 지난해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재인 전선 피복 원료 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분기 같은 가격에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용량 감소를 찾아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이 정액제 광고 상품 울트라콜을 폐지한 것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부과 대사 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1일 기자들과 만나 다른 국가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들 국가들은 미국을 오랫동안 갈취해 왔다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불공정 무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관세 때문에 미국 제품을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없었고 많은 미국인민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밤사이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은 어제인 31일 밤 11시 45분쯤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신고를 받은 소방이 경찰로 인계한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장 전 의원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은 어제인 31일 밤 11시 45분쯤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이 경찰로 인계한 이후 경찰은 현재 현장에서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장 전 의원은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출신이자 한때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장 전 의원은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은 어제인 31일 밤 11시 45분쯤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장 전 의원은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희재입니다. 변덕스러웠던 봄 날씨가 차츰 안정을 찾아 오늘은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만 잘 조절하면 되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대기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계속 신경 써야겠습니다. 차츰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 질도 악화하겠는데요. 중서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경기 서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는 출근길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3도고요. 대구는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서쪽부터 시작되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얀마 항진이 발생한 지 어느새 닷새가 됐습니다. 이재민들은 폐허로 변한 도시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섰지만 인프라 부족에 더위, 우기까지 겹치면서 2차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멀쩡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재민들은 여진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는 강진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인프라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This catastrophe, and it really is a catastrophe, is coming on top of a very dire situation that was already the case in Myanmar. 군부의 정보 통제와 지원 부족으로 중장비 없이 맨손 수색에 나서고 단수와 정전, 통신 두절에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의료시설까지 파손돼 구호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power outages and the communication issues, we have access issues. So the main highway to Mandalay and Naypyidaw, the most affected areas, has been cut off. 연중 기온이 4월에 가장 높은 미얀마.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우기가 겹쳐 비라도 내리면 수인성 전염병 확산도 우려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800만, 우리 돈 117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원조의 큰 손인 미국의 주무부서인 국제개발처가 트럼프 정부 들어 사실상 와해해 제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구조대를 급파하고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원조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사실상 해체된 미국 국제개발처의 공백을 틈타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30일 새벽 4시 56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의 무너진 병원. 중국에서 파견한 구조대가 첫 생존자를 구출합니다. 미얀마에서 가까운 윈난 구조대는 지진 발생 18시간 만에 재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제 구조대 가운데 가장 빨랐다고 선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위로전부터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원조 결정과 구호 물자 수송까지 일사천리. 관영 매체들은
1대1로 인프라 건설에 축적된 성과 덕분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抢抓黄金72小时，全力搜救幸存者，救治伤员，将援助物资送到灾民手中。 반면 미국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가 사실상 해체된 탓입니다. Unfortunately, U.S. aid strayed from its original mission long ago. As a result, the gains were too few and the costs were too high. 2018년 미국을 본떠 국제개발협력기구를 설립한 중국은 원조 외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폐지와 맞물려 미얀마 재난구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치적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동의한 부분 휴전 이행에 이른바 데드라인을 설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휴전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달라진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6개국과 EU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향해 지연 전술을 중단하고 즉각 무조건적 휴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부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서방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 만큼 시한을 정해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La Russie doit aux États-Unis d'Amérique, qui se sont beaucoup engagés pour aboutir à un cessez-le-feu, une réponse claire sur sa volonté de cheminer vers la paix.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파트너국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적 주둔을 제한하는 어떠한 합의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안전보장군 파병에 반대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대목입니다. 이들은 또 새로운 제재로 더 압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과 흑해 협정 등에 관해 계속 협력하고 있고 히토류 개발 논의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응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остается открытым абсолютно к контактам с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поэтому по мер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х разговор будет весьма оперативно организован.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모든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압박으로 선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푸틴과 다시 통화할 거라고 예고해 휴전 이행에 대한 답변을 받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화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여성 관중이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KBO는 오늘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고 애도 기간을 정해서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찬 기자입니다. 야구장 벽면에 달린 구조물이 추락해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의 사망이라는 초유의 참사에 야구계는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창원 NC파크 운영 주체인 NC구단은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SNS 게시물을 올린 뒤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경기가 취소된 화요일에는 창원 NC파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O도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하루 동안 퓨처스리그를 포함한 프로야구 모든 경기를 취소했고 NC파크에서 열리는 경기는 주중 3연전을 모두 연기했습니다. 또 3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해 경기 전 묵념의 시간을 갖고 선수들은 근조 리본을 달아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10개 구장 모두 긴급 시설물 점검에 나선 것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KBO와 10개 구단은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KBO의 조치와 별개로 경찰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경남청으로 이첩해 조만간 현장 감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는 부산 BNK의 창단 첫 우승과 함께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성 감독으로 사상 첫 우승의 역사를 쓴 박정은 감독, 그리고 감독을 쏙 빼닮은 김소니아 선수를 허재원 스포츠부장이 만나고 왔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고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혜진 던졌습니다. 석점 박혜진 김다대 경기 마무리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이었던 BNK의 창단 첫 우승. 이전 시즌 최하위였던 BNK는 이렇게 1년 만에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로지 우승만 바라보고 팀을 옮겼던 김소니아는 이적 첫해 눈부신 활약과 함께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특별한 시즌이었어서 다 모든 게 감독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박정은 감독은 신체 조건과 경기 스타일, 강한 정신력까지 자신을 쏙 빼닮은 김소니아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 농구의 레전드 김소니아 선수가 되는 그 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농구 최고의 포워드였던 선수 시절을 거쳐 여자 감독 첫 우승의 역사를 쓴 박정은 감독은 김소니아에게 너무나 큰 목표입니다. 너무 레전드였어서 반 정도 감독님처럼 될 수 있으면 저는 진짜 은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충분히 저보다 더 지금 에너지도 너무 넘치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창단 6년 만에 첫 우승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안고 서로를 똑 닮은 감독과 선수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푹 쉬고 다시 농구 잊어버렸다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Yes, 리스타트. Yes. 감독님도. YTN 허재원입니다.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영향 등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또 늘어서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2일 강남권 일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던 서울시. 아파트 값이 들썩이자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는데 반짝 해제 여파가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가 1월보다 34% 이상 늘었고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비수도권 매매 거래량도 30% 넘게 늘면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 건을 넘었습니다. 토허제 해제 영향에다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2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월세가 전체의 63%로 전세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연도별 1, 2월 누적 월세 거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규모입니다.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2월 2만 3천 가구를 넘어서면서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최근 준공후 미분양 3천 가구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쌓여가던 전체 미분양 주택이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수요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게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반등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해소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활발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등 주택 공급 시장의 선행 지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산 지원으로 논란에 휩싸인 1세대 명품 구매 플랫폼 반란이 결국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반란 최형록 대표는 흑자 기반을 확보했다면서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자칫 제2의 TMF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결제 불가. 정상금 지원 사태 이후 결제가 전면 중단된 명품 구매 플랫폼 반란. 모든 직원을 자택근무로 전환하며 입점업체 항의와 언론 접촉을 피했던 반란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반란 최영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가 지연됐다면서 반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없었고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업 회생의 빌미가 된 쿠폰 발행을 줄이는 등 흑자 기반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합병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수 대상자나 기업이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외부의 투자도 중단된 상태, 그리고 흑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명품 플랫폼의 중요한 것은 그 소비자들의 신뢰성인데 이 부분이 이미 훼손당해 있기 때문에 2015년 설립 이후 김혜수를 모델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펼치며 한때 기업 가치 3,200억 원을 인정받았던 반란이지만 최근 기업 가치는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지나고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줄면서 시기상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은 다른 명품 플랫폼도 마찬가지. 머스테이크와 트렌비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명품 수요 자체까지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하면 TMF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4월 1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배우 김수현이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직접 언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스타트 브리핑은 배우 김수현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수현은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던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론이 성인이 된 후에 1년간 교제했다고 하면서 유족 측에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 내내 울먹이면서 본인이 받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미성년자이던 시절엔 교제를 하지 않았고 또 7억 원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고인이 비극적 선택을 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수현은 고인의 유족이 공개한 증거가 가짜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본인과 소속사가 유족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언이 공개된다면서 사건의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또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 않은 건 하지 않은 거라며 꼭 증명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다만 과거 고 김세론과 찍은 사진이 공개됐을 때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점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이날 김수현 측은 유족과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법적 대응에도 들어갔습니다. 또 합계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진실공방,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김수현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스스로를 겁쟁이라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런가 하면 40분 동안 질의응답 없이 나 홀로 진행이 돼서 반쪽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김수현은 유족 측이 내세우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고인과 주고받았던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사귄 적이 없다고 해왔다가 뒤늦게 교제했다고 인정한 바 있죠. 이런 면을 의식한 듯 스스로를 겁쟁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가진 걸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슈가 수사 대상이 되어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사생활 폭로와 진실 공방으로만 흘러가서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악플이나 사이버 해커의 타깃이 되는 동안 정부, 시민단체, 협회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문화평론가의 지적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네, 끝으로 산불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영남을 핥힌 산불, 일단 진화는 됐는데 그 후유증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마가 숲과 흙, 동식물을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인데요. 산불 이전 모습으로 완전 복원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하네요. 네, 국립산림과학원이 생태계가 복원되는 시간을 조사한 건데 개구리가 돌아오는 데에는 12년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생존력이 강했던 건 개미 같은 곤충이었습니다. 원래 수만큼 돌아오려면 13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풀과 나무가 자랍니다. 산불 이전의 80% 모습을 회복하는 데는 20년이 걸리고요. 100% 회복하려면 10년이 더 걸려서 총 30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복 속도가 더딘 건 삭과 같은 야생동물입니다. 35년은 필요하고요. 또 산림이 회복되고 먹이가 충분히 생겨야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산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100년 이상이 걸리는 바로 이렇게 불타버린 토양입니다. 네, 산림과 뿐만 아니라 강과 바다도 산불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내리면 빗물에 재가 녹아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이로 인한 녹조와 적조는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라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네, 생태계가 복원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4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전반이 폭락 마감했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폭락했고요. 어제 그 여파를 그대로 받은 셈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상황은 어땠을까요?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로 거래가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우와 S&P 500은 상승했고요. 반대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또 하락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내림세인데 낙폭이 그렇다고 크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상황을 낙관했다기보다는요. 지난주에 급락 이후에 일부 반등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려되는 소식이 많았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장 마감 즈음에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쇠고기부터 망사용료까지 다양한 무역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 살펴봐야 되겠는데 시장도 전문가도 유권자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가 미국 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도요.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미국 자동차 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5%로 낮춰 잡았습니다. 침체 가능성은 높였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트럼프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도는 42%에 그쳤고요. 특히 경제정책은 40%, 무역정책은 38%로 더 낮게 집계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미국도 전 세계도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테슬라를 꼽아봤습니다. 간밤에도 1.6%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계열을 조금 더 넓혀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10% 넘게, 1년 동안 30% 넘게 주저앉았죠. 최고점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고 중국 업체들에게 밀리는 상황 속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 행보가 연일 잡음을 불러오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입을 열었는데요. 정치 행사에서 자신의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다주 활동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는 아니지만 테슬라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른바 머스크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수에 나서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자신이 단기 변동성을 인내하고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맑고 따뜻한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만 잘 조절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4도선을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은 한낮이 되면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출근길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대기 메마름도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차츰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 질도 악화합니다. 수도권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에 중서부 지역도 오전과 밤에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3도,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이 되면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서울 등 서쪽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서부와 충청, 호남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떨어진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후에 뉴스타트 계속됩니다.